충격적인 사실,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더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 앞에서 용돈 봉투를 꺼내려 하면 아이는 벌써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할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라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봉투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내가 이 집의 투명인간인가 싶은 마음이 드시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자식들은 우리를 더 멀리합니다. 왜일까요? 동네 경로당의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쳐 키운 손주인데 이제 내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져. 마치 할아버지 얘기는 지겹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착하고 헌신적인 부모 역할을 하려다 보니 자식에게 언제든 챙겨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 얘기 더 들어보세요. 자식이 우리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24시간 대기 중인 서비스 직원처럼 만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자녀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낸다면 여러분의 남은 노년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걸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꽉 채워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을 때 자녀는 오히려 우리를 궁금해하며 스스로 끌어당겨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더 이상 자녀의 무심한 반응에 마음 다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싶다는 소리를 듣는 멋쟁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식에게 존중받는 8가지 실용적인 삶의 기술을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자식의 배경화면이 아닌 나만의 빛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엄마 시간 되지? 라고 물으면 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24시간 대기하는 자녀 전속 슈퍼맨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 자녀는 우리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세요. 며칠 전 상담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주말에 갑자기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연락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중요한 강좌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화요일 저녁은 어떠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엔 자녀가 당황했지만 일주일 후 그 자녀가 직접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궁금해요. 이게 바로 마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자녀는 오히려 여러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삼식이라는 별명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 시청자분들, 퇴직 후 집에서 24시간 배우자와 붙어 있으면서 서로 지겨워하고 계시죠?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집안의 각자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는 겁니다. 한쪽 방은 남편의 취미 공간, 다른 방은 아내의 명상 공간으로 말이죠. 서로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영역에 대해 관심은 표현하되 간섭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재미있어 보이네라고 격려하는 것과 그런 건 돈만 낭비야라고 평가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24시간 붙어 있어도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될지
아니면 지겨운 감옥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취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새로운 배움으로 눈빛이 반짝이는 부모를 보면 자녀는 내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냐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배움에는 정년이 없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비밀. 여러분, 혹시 자녀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반찬을 넣어주고 용돈을 송금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을 무료 공공 서비스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베푸는 자판기 역할을 계속할수록 자녀는 우리의 헌신을 고마움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보세요. 한 어머니가 매번 직장 생활하는 아들에게 용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으면 즉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 거라 믿는다. 혹시 엄마의 지혜나 경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물질적인 도움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아들이 당황했지만 한 달 후 그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스스로 해결해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이것이 바로 지갑 닫고 입 열지 않기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 지갑을 여는 것,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용히 응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받는 부모의 기본기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담가주고 싶을 때도 예전처럼 말없이 가져다 주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에 김치를 담글 예정인데 혹시 너도 필요하니? 필요하면 가져가라. 자녀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가져다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좋다. 대신 그때 내가 와서 김치통 들고 가는 건 내 몫이다라고 가볍게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 수고로움을 함께 분담해야 비로소 그 도움의 무게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집에 왔을 때 이것저것 캐묻고 삶의 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님 댁을 쉼터가 아닌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가 왔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녀의 이야기에는 경청하되 객관적인 제3자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베푸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존중을 표합니다. 이제 자판기 역할을 그만두고 귀한 보물처럼 우리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아껴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밀은 더욱 충격적인데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자녀의 존경심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비밀.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너 그러다 건강 버린다. 당장 자.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가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순간이 자녀의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혜는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소음이 되고
잔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자녀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며 부모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5초 룰입니다. 실제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딱 5초만 멈추고 입술을 꽉 다무세요. 그리고 그 5초 동안 머릿속으로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을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이 말이 자식의 삶에 진짜 결정적인 도움을 줄까? 이 5초의 마법 같은 효과를 보세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려던 뇌가 이성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잔소리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 기술이 나옵니다. 만약 5초 후에도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잔소리를 궁금한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자녀가 늦게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잔소리인 너 그러다 건강 버린다. 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네가 잠을 늦게 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혹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걱정거리가 있는 건 아닌지 엄마가 궁금해서.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녀는 잔소리라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부모와의 대화에 응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할 때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입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엄마, 그런 옷은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이야 라고 지적할 때 상처받고 시무룩해지면 자녀는 내가 잔소리를 해야 움직이는 부모님으로 여러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받아치세요. 허허, 이거야말로 몇십 년 경력의 클래식 명품 스타일인데 네가 아직 안목이 부족하구나. 괜찮다. 네 옷은 네 스타일대로 입어라. 이렇게 유머로 받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모보다는 여유롭고 유머러스하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부모를 더 어렵게 대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가 건강 문제를 걱정하며 잔소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제발 담배 좀 끊으세요라는 말에 나도 내 결혼식 날 멋지게 입장하려면 끊어야지. 그때까지 기다려라와 같이 농담으로 받아치면서도 나의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잔소리는 관계를 끊지만 궁금한 질문은 관계를 잇습니다. 잔소리는 부모가 지적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 질문은 부모가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유머는 존중과 당당함의 가장 세련된 표현입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를 함께 대화할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이었고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충격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손주를 봐달라고 연락했을 때 어쩌지?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달려가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을 언제든 호출 가능한 비상 대기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갑자기 생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 자녀와 손주들 돌보는 일에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이제 일도 안 하니 시간이 많겠지라고 지레짐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호출보다 당신의 일정을 1순위로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이 바쁘다는 것이 반드시 거창한 해외여행이나 중요한 사업 미팅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가벼운 수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취미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강좌, 심지어는 혼자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시간까지 모두 나만의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들어보세요. 딸이 갑자기 손주를 봐달라고 연락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 보는 겁니다. 어쩌지, 오늘이 내가 새로 시작한 댄스 교실 첫날이라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네. 네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니? 그 결과는 어떨까요? 딸은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몇 번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엄마의 삶에도 내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자녀 없이도 스스로 행복을 찾는 멋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고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소중하게 다룰 때 자녀도 당신을 소홀히 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공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쁠수록 자녀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나도 바쁘다는 핑계를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그 작은 이기심이 당신을 존중받는 시니어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5번째 비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적인 내용인데 바로 자녀가 여러분을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궁극의 방법입니다. 5번째 비밀.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휴대폰만 붙잡고 무슨 일 있니? 왜 연락이 없니? 라고 먼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모든 게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베푼 모든 사랑과 헌신을 무의식적으로 서운함 통장에 저금해 두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밤잠 설쳐가며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와 같은 말들이 바로 그 통장에 쌓여 있는 감정의 빚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식들에게는 이 통장의 존재 자체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조건 없는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보답을 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서운함은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되어 결국 그들이 부모를 더욱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 자녀의 불안감을 대신 짊어질 때 오히려 부담감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놀라운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에 당연히 찾아와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한다와 같은 기대를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세요. 딸이 연락이 없을 때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바쁘니 연락을 못하겠지. 그래도 나 없이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 기법이 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을 나를 위한 럭셔리한 휴식 시간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명상 시간으로 정해보십시오. 혹은 미뤄왔던 영화 한 편을 보거나 가벼운 낮잠을 자는 완벽한 휴식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기법의 놀라운 효과를 보세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베풀 때는 그 대가를 돌려받을 생각 자체를 버리고 순수한 증여로 생각하십시오. 만약 자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당연한 빚갚음이 아니라 뜻밖의 선물로 감사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기술은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자녀는
오히려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느슨한 연결이 오래가는 연결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쿨한 빚쟁이가 아닌 넉넉한 후원자가 될 때 자녀는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6번째 비밀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함정과 그것을 피하는 궁극의 방법이 있습니다. 6번째 비밀. 혹시 여러분,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나보다 어린 강사 앞에서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라며 가르치려 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모든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니어들이 새로운 배움터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 실수가 바로 나이값을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강력하게 추천되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배움인데 정작 그 배움터에서 불필요한 관계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강사나 동료들에게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오히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나서서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이값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굴레가 됩니다. 이제 이 굴레를 벗어던지고 나이값 대신 나의 값을 올리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나의 값은 내가 가진 경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현재 이 배움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가와 얼마나 열린 자세로 타인을 대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적용법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배움터에서 관계를 맺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바로 가장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숙제에 가장 열성적이고 질문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세요. 젊은 친구들이나 강사들은 여러분의 경력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고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놀라운 효과를 보세요. 나이 많은 선배가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존경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법입니다. 바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세요. 수업 시간에 자신의 성공 경험이나 과거의 직장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와 같이 질문이 형태로 가볍게 던지십시오. 이것의 마법 같은 효과는 이것은 가르침이 아닌 대화의 장을 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법입니다. 바로 호칭을 가볍게 통일하는 것입니다. 실전 적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동년배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선생님, 선배님 같은 무거운 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철수님처럼 가볍고 편안한 호칭을 쓰는 것을 제안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에 놀라운 힘을 보세요. 호칭을 가볍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수평적이고 유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력과 나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로 만날 때 배움터에서의 관계는 더욱 즐거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배움터에서의 관계는 나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배움이라는 가벼운 돛을 달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존경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과 유쾌한 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비밀은 이 모든 관계들을 오래도록 돈독하게 유지하는 궁극의 투자 비결인데 이것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비밀은 건강을 쇼핑하듯 관리하라입니다. 충격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고, 늙으면 다 그렇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을 돌봐야 할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100세 시대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건강 문제입니다.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간병과 병원 수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부모에 대한 존중은 사랑이라는 의무가 말에 잠시 묻히고 짐이라는 감정이 앞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존중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스스로의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가진 자원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관리하는 데는 돈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나가듯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제때 챙기세요. 아이고, 늙으면 다 그렇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말고 불편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쇼핑하듯 당신의 몸에 맞는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찾아내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 놀라운 변화 사례를 들어보세요. 허리가 불편해 항상 아들 내외에게 기대어 살던 홍숙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홍숙희님이 적극적으로 수영을 배우고 식이요법을 시작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들이 걱정했지만 이제는 홍숙희님이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존경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존중은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멋진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 같은 변화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스스로를 돌볼 때 자녀는 당신을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롤모델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건강을 노력이 아닌 자랑스러운 쇼핑처럼 관리하세요. 건강한 당신의 모습 자체가 존중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해야 롤모델이 되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비밀은 칭찬 전문가로 변신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중요한 실수를 했을 때 그것 봐라, 엄마 말대로 했어야지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자녀의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지적과 충고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뭘 알아. 그건 틀린 생각이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듭니다.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지적과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추가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응원과 인정입니다. 놀라운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말을 모두 거두고 칭찬과 격려라는 긍정적인 한마디만 던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역할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심판관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가장 든든한 응원단장입니다. 실제 마법 같은 대화법을 공개합니다.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것 봐라, 엄마 말대로 했어야지,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엄마는 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면 엄마는 내 편이다. 이 한마디의 놀라운 효과를 보세요. 자녀의 감정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은
그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만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부모를 찾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더 놀라운 칭찬의 기술이 있습니다. 칭찬 전문가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세요. 자녀가 집안일을 도와주었을 때 겨우 그것밖에 안 했니? 대신 내가 도와주니 엄마 일이 10분이나 줄었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의 마법 같은 연쇄 효과를 보세요. 칭찬은 칭찬을 부르고 존중은 존중을 부릅니다. 긍정적인 말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이 당신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들의 선택과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세요.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을 잔소리 대신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는 통로로 만드세요. 당신이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칭찬 전문가가 될 때 자녀는 당신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자녀를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마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무겁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유쾌하고 실용적인 8가지 비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존중은 자녀에게 나를 존중해 라고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멋지고 쿨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해보세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느꼈던 서운함의 대부분은 자식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식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던 착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8가지 변신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잔소리 대신 질문을 던졌으며 서운함 통장을 해지하고 나만의 취미를 갖고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맨 망토를 벗어던지고 먼저 베푸는 자판기 역할을 멈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약속에는 유쾌하게 거절하고 자녀의 잔소리는 유머러스한 조언으로 되받아쳤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자녀에게 짐이 아닌 롤모델이 되는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할 때 자녀는 당신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덕분에 가족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의 삶을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아름다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유쾌하고 당당한 선언을 해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쿨함을 지키며 나의 가치로 살아갈 것이다. 이 선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자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배경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 활기차게 살아가는 가장 찬란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빛날 때 비로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 멋진 변신 이야기는 외로움에 지친 많은 시니어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든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 나는 이런 취미로 노년을 즐기고 있다와 같은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는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재미있고 실용적인 노하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적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인생 조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서로를 북돋아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이 실용적인 노하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유쾌하고
당당한 멋쟁이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